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혼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혼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 쓰는 해방촌 비혼세입니다. 저는 지금 업로드 2시간 전이니까 지금 5월 23일 밤 10시에 오프닝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색춘문예가 저희가 장장 3시간 30분 녹음을 했고 또 사연이 좋아가지고 요거를 이제 나누는 바람에 오프닝은 미래에서 와서 뭐 그래봤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과거입니다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2부에는 요 색춘문예 사연처럼 신세계를 열어젖혀줄 30만원 상당의 레전드 바이브레이터죠. 우머나이저 넥스트를 누가 가져갈 것인지 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동네방네 소문난, 지금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데 이 소문난 자율주행 기능에 옆에서 잡아가도가 아니라 자위에도 모른다는 엄청난 저소음의 우머나이저 넥스트의 또 다른 주인공을 저희가 이어서 들어볼 거고요.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우머나이저 넥스트를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드릴게요. 피우다닷컴으로 가셔서 피우다 홈페이지에 가셔서 회원가입하실 때 비혼세 BEHONSE를 입력하시면 구매하실 때 적립금도 2배로 주지만 이 우머나이저 5,000원 할인 쿠폰을 5월 중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이 지금 얼마 안 남았지만 5월이 가기 전에 빨리 쟁여놔야 되는 이유가 하나가 더 있는데 지금 피우다에서 헌 반려가전을 피우다로 보내면 우머나이저 넥스트를 살 때 20%를 할인해주는 쿠폰 발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거를 직접 택배로 보내주셔도 상관없는데 피우다 카카오 채널로 그냥 사진만 보내도 된다. 그래서 저번에 혜영 언니가 그 오이 얘기를 했나요? 나의 반려가전은 오이다. 그러면 오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도 20% 할인 쿠폰을 이제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그 어떤 손 사진이 굉장히 많이 온다라는 소문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우머나이저 넥스트 전에는 여러 가지 반려가전이 있어도 제일 또 선호하는 거는 또 손이 최고다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불필요한 얘기를 자꾸 하게 되네요. 어쨌든 이런 것들도 찍어서 보내면 똑같이 우머나이저 넥스트 구매하실 때 20% 할인 받을 수 있는 쿠폰을 주신다고 합니다. 원래 이게 29만 9천 원이니까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상 쓰던 반려가전을 보내거나 아니면은 카카오 채널로 사진 보내는 이벤트 플러스 이 5월 이벤트에 회원가입할 때 비혼세 입력하는 것까지 해서 가입하면 최대로 많이 할인을 받으시면 지금 거의 30만 원 상당의 우머나이저 넥스트를 23만 원대에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요게 또 반려가전계 애플이라고 할인 없기로 유명한데 피우다에서 구매하시면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요게 피우다에서 구매하셔야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한국에서 유일한 정식 총판 그린쉘프에서 우머나이저를 받고 있기 때문에 2년 내에 고장나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바로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환해드린다는 거 저번에도 말씀드렸거든요. 일단 제 생각에는 5만 원이 넘어간다. 그럼 모든 것은 이제 짝퉁이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5월 달에 이 모든 이벤트를 다 먹여서 구매한 것보다 어딘가에서 저렴하게 판다. 그러면은 뭐 100% 그렇다고 할 수 없지만 의심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저번 방송을 하고 나서 소개된 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연이 사연이다 보니까 연락을 안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첨자분들 연락을 꼭 주셨으면 좋겠고 심지어 이전에 아스토니시 이벤트 했을 때 망한연애 올림피아드 당첨된 분들도 아직까지 그 주소 정보를 안 보내주신 분들이 지금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빨리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보내셨는데 물건을 못 받았다라고 하면은 중간에 차질이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꼭 연락 주시고요. 그래도 뭐 나름 지금 새로 녹음을 하는 거니까 소소한 근황 하나 괜히 얘기를 해보자면은 저희 집이 지금 대파 천지입니다. 이게 어쩌다 이렇게 됐냐면 일단 시작은 저희 어머니가 소냐님이 저 구워 먹으라고 고기를 챙겨가지고 보내셨는데 저는 꼭 파절이가 꼭 있어야 되거든요. 파절이를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저희 집 사람들이 먹는 파절이 레시피가 따로 있어서 파절이를 꼭 만들어 먹어야 되거든요. 그걸 너무 좋아하는데 대파를 사러 갔더니 슈퍼에 갔더니
대파가 너무 이렇게 10개짜리인데 심지어 엄청 통통한 거예요. 요즘에 대파 대란인데 그 와중에 또 가격은 또 저렴한데 문제는 요 하나밖에 없다. 요 한 묶음으로 파는 거밖에 없고 낱개로 파는 게 또 없다 보니까 근데 그렇다고 한 개씩 소포장된 거를 사기 위해서 또 그런 배송 서비스 이용해서 사는 거는 또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걸 한 단을 이제 싹 다 사서 열심히 파절이를 만들어서 파절이도 넣고 뭐 찌개에도 넣고 난리를 쳤는데도 이걸 3개밖에 소비를 못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요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걸 다 썰어가지고 냉동실에 넣어야겠다. 항상 그렇게 했는데 얼마 전에 그렇게 해서 썰어놓은 게 냉동실에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아직도 있는데 이 냉동파를 가지고 파절이를 만들 수는 없다 보니까 또 산 건데 이걸 또 썰어가지고 냉동실에 넣으면 이걸 또 어느 세월에 다 먹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파를 살 때마다 매번 이러는 게 이게 할 짓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은 이 파뿌리를 심어가지고 하면은 파가 난다고 하니까 차라리 파를 이걸 심어서 그냥 그때그때 잘라서 먹어도 1인 가구는 그게 훨씬 나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또 동네에 텃밭 키우시고 그리고 어떤 시골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 짓는 언니가 있어요. 본업은 또 따로 멋있는 본업이 따로 있는데 농사라는 또 다른 멋있는 부업을 갖고 있는 언니가 있어가지고 그 언니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냥 이거 집에 있는 화분 남는 거 아무거나 해서 심어도 된다라고 해가지고 또 그 언니는 말 나온 김에 부추도 좀 갖다 줄까? 하면서 지금 부추도 주시고 해가지고 지금 집에 부추 화분과 제가 밑동을 잘라가지고 심은 대파 화분 이렇게 2개가 있어서 대파가 갑자기 생겼는데 근데 뿌리는 그렇게 소비를 한다고 치고 대파 이제 몸통이랑 이파리가 또 7개면 엄청 많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산 대파가 진짜 너무 큰 거예요. 세상에 제일 큰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 하다가 갑자기 또 그 인터넷에 레시피를 뒤져가지고 시들시들해지기 전에 빨리 해야 된다 싶어가지고 또 야밤에 갑자기 또 대파김치를 담갔습니다. 지금 담갔는데 문제는 너무 맛있는 거예요. 또 제가 한 요리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다 싶어서 또 대파김치를 넣고 또 맥주를 좀 먹고 이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또 말씀드리자면은 대파김치 어떻게 담갔는가. 대파를 그냥 뭐 손가락 1마디 정도로 이거 좀 대파김치 좀 커야지 맛있더라고요. 제가 가게에서 먹을 때. 그래서 그냥 그거를 한 5cm 정도 간격으로 숭덩숭덩 자르고 그리고 이파리 말고 하얀 부분 있는 거는 동그랗잖아요. 원기둥형으로 생겼잖아요. 그거를 이제 반으로 쪼개서 그 양념 잘 뵐 수 있게 반 쪼개고 또 통통통통 이렇게 5cm씩 잘라가지고 대파 한 대에 까나리 액젓 1스푼 뭐 멸치 액젓이어도 된다고는 하던데 그래서 저는 7대였나 6대인가 했기 때문에 한 6번 끼얹어가지고 액젓으로 대파를 절여요. 대파를 절이는데 저는 또 굉장한 귀차니즘이 있고 이걸 버무려서 절일 만한 큰 통이 1인 가구 집에는 별로 없어가지고 저한테 좀 큰 락앤락 통 있거든요. 김치 한 2포기 들어가는 거. 거기 넣고 그냥 쉐킷쉐킷을 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쉐킷쉐킷 해가지고 잠깐 이제 뚜껑 열어놓고 한 10분 정도 절였다가 그 다음에 다진 마늘 그리고 고춧가루 그리고 고춧가루도 대파 한 대에 1스푼씩 넣었어요. 고춧가루 많이 넣고 그리고 다진 마늘은 그냥 큰 스푼으로 2개 정도 넣고 그리고 또 뭐 넣었지? 원래는 청양고추 안 넣어도 되는데 저는 모든 거에 청양고추를 넣는 그게 있어가지고 청양고추도 조금 넣었고요. 그거밖에 안 넣은 것 같은데? 새우젓을 넣었어요. 새우젓을 크게 한두 스푼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버무려야 되는데 전 또 귀찮으니까 잔머리를 굴리느라고 다시 락앤락통에 넣어가지고 신나게 쉐킷쉐킷 해가지고 굉장히 간편하게 뚝딱뚝딱 만들었습니다. 이거 나중에 그냥 찌개 같은 데 넣어도 맛있고 그리고 또 이게 라면 먹을 때 또 작살나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대파김치를 좀 추천해드리고 처음에 하자마자 엄청 아삭아삭해가지고 맛있거든요. 파절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억센 느낌 있어도 약간 아리고 그래도 이런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맛있게 드실 것 같고 나중에 이제 또 익고 나면 또 익은 대로 맛있어서 혹시 또 저랑 비슷한 이게 또 굳이 팟캐스트에서 말씀드리는 게 저 같은 1인 가구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모든 거에 파 넣는 거 좋아하고 1인 가구고
한식 좋아하고 이런 분들은 늘 항상 대파를 샀을 때 이거를 정말 얼리는 거 말고 답이 없나? 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그럴 때 대파김치 하나 담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뭐 여러분 대파김치 뭐 이런 얘기면 전혀 관심 없으시죠? 지금 솔직히 하나도 안 궁금하고 빨리 색주문의 얘기나 듣고 싶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얼른 사라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 들어볼까요? 뾰로롱. 익명으로 또 보내주신 분인데 혜영 언니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은 짤막짤막한 어떤 옴니버스 같은 느낌으로 짤막한 사연들을 이제 주셔가지고 네. 이분이 얼마나 귀엽게 사연을 주셨는지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혼세님. 신세계를 열어준 섹스서를 찾으신다고 해 이메일을 쓰기 시작합니다. 갑시다. 망한 섹스도 웃기면 오케이라고 하셔서 단편처럼 제가 겪은 다양한 섹스를 나눠드릴게요. 자, 첫 번째 사연 제목. 깨어나 보니 여자와 섹스를 하고 있었던 건에 대하여... 네, 말 그대로입니다. 20대 초반 때 아는 여자 동생과 같이 술을 마신 적이 있는데요. 그 친구도 저도 그전에는 남자친구만 사귀어 왔었고 그 술자리도 그 친구와 저의 전 남친들의 이야기가 주가 되는 자리였습니다. 전에 만났던 개새끼들 이렇게 써주셨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고 저는 보통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필름이 끊기는 좋지 않은 버릇이 있습니다. 아이고. 술을 많이 마시면 모두 필름이 끊기지 않나요? 그리고 네. 이거 버릇이 아니고 신체적인 반응이라. 진짜 이건 저도 그렇습니다. 네, 기억은 술집에서 끊겼는데 눈을 떠보니 제가 그 친구 소중이의 얼굴을 받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크크크크크. 잠깐 뭐지? 어떻게 된 거지? 싶었지만 하던 걸 그만할 수 없으니 우선 계속했답니다. 여자랑 한 건 처음이었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뭔가 저도 여자고 그 친구도 여자니까 오히려 어딜 애무하면 좋을지 알아서 재밌었달까? 그전까지는 제 성지향성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없는데 바로 몸으로 부딪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냥 뭐랄까 여자도 되는구나. 이게 감상의 끝이었고 현재는 여자와 남자 둘 다 만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게 읽는 것도 너무 재밌네요. 굉장한 게 보통은 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거나 뭐 이런 경우는 있는데 정신을 차리니까 이 소중이가 아마 뭐 버자이너 얘기를 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쵸? 다리 사이에 얼굴을 묻었다는 것 같은데 정신을 차리니까 이미 나는 입으로 하고 있고. 아니 너무 웃긴 게 또 이제 서로의 전 남자친구들 얘기가 주로 되면서 막 만나서 이 자식 저 자식 하면서 걔도 못했어 얘도 못했어 하다가 서로의 약간 이게 상상하니까 재밌는 포인트가 너무 많네요. 이게 너무 웃긴 게 슬로건 같은 데서 많이 쓰는 말인데 그 입 벌려라 뭐뭐 들어간다 이런 그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약간 자기가 여성애자이기도 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인지하기도 전에 입 벌려라 소중히 들어간다. 그러니까 된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어떤 강렬한 경험이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입 벌려라 소중히 들어간다라뇨. 이 몸으로 부딪혀서 깨닫게 되었으니 이게 너무 재밌고 몸으로 부딪혔다기 다시 입으로 부딪히죠. 이거 혼자는 한동안 써먹을 것 같아. 이거 약간 한동안 써먹을 것 같네요. 저도 한동안 써먹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사연입니다. 다음 사연부터 뭔가 이분이 앞에 한 줄 요약을 해주신 게 너무 재밌는데 약간 스포 같아가지고 한번 이걸 생략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첫 한 줄만. 네.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망한 썰 갑니다. 전에 만났던 새끼가 성적으로 굉장히 열려있는 나쁘게 말하면 문란한 친구였는데 만날 당시에는 고추도 크고 그래서 성적으로 잘 맞았어요. 물론 그 친구의 바람으로 헤어지기 전까지요. 어느 날 섹스 도중 그 친구가 저에게 말 그대로 지져봐 라고 하더군요. 저 진짜 너무 당황스러워서 뭔 소리야? 지지라고 했는데 남친이 계속 지질 것을 요구하더라고요. 네. 그 순간 머릿속에서는 왈왈 지질 죄송해요. 다시 이렇게 너무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왈왈이라고 지져야 되는 건가? 컹컹인지
멍멍인지 아르르인지 이분 강아지 키우는 분이시다. 무조건 키우는 분입니다. 너무 혼란스러웠고 그게 왜 듣고 싶은지 이해도 안 가고 그냥 혼란 그 자체였어요. 결국에는 멍멍으로 정해서 정말 짖었답니다. 크크크크크크. 아, 그 모텔방에 울려 퍼지는 사람의 개소리. 멍멍 정적. 멍멍 정적. 시발. 아, 이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이분이 쓴 거예요. 그때만큼 섹스에 현타가 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새끼는 그게 왜 좋았던 걸까요? 이분이 그 멍멍 점점 멍멍 점점이어서 지금 우리가 그래도 멍멍 이렇게 읽었지만 실제로는 멍멍 멍멍 이런 느낌이었어. 그쵸. 아 정말 그러네. 정적을 그러니까요. 잊지 말았어야 돼. 이거 봐요. 똑같이 지저바 하는 이런 플레이를 과연 이전 사연자분들이 이걸 안 했을까? 네. 했을 그쵸, 거예요. 그쵸. 근데 네. 그거를 갑자기 지저바라고 얘기한 것도 근데 흥분하면 현장에서 그렇게 나는 말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당황해서 뭔 소리야? 짖으라고 했는데 그걸 계속 짖으라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이 결국은 그 새끼는 그게 왜 좋았던 걸까요?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포인트다. 그러니까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오히려 짖으면서 이거 재밌는데? 그치. 이번에 알을 한번 갈까? 이럴 수도 있을 텐데. 또 한국인이기 때문에 멍멍으로. 컹컹을. 컹컹. 저는 만약에 하면 컹컹 할래요. 컹컹. 참고로 저희 집 정원이는 몹 이렇게 짖습니다. 이게 다 짖을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몹 짖다가 그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누가 온다 하면 왜? 그 약간 토하는 거 아닌가요? 이 약간 그 웩한 단어에 난 짖었으니까 빨리 나가서 알아서 해결해. 항상 그리고 저를 쳐다봐요. 언니가 나가라. 항상 늘 나가서 확인해라. 네 하고 늘 나가요. 네, 다음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 분이 주신 사연인데 다음 시리즈 가볼게요. 제목을 읽을게요. 네, 요거는 왜냐면 괄호 안에 부제가 재밌어갖고 오늘 이후로 내 혀는 절대 똑같은 혀가 될 수 없을 것 같고 제가 오늘 지금 욕 가지고 다양한 똥꼬 빨아주면 안 돼? 언니 이걸 똥꼬 빨아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빨래 빨아주면 안 돼? 이런 느낌. 부제 똥꼬가 너무 더러웠나요? 다른 대체어가 있으면 순화해서 써주세요. 학문? 아시면서 또 이렇게. 세상에. 아니 제목부터 너무 더러운데 제 첫 남친 얘기입니다. 이 새끼와 저는 서로가 처음이었는데 어느 날 이 미친 새끼가 어디서 뭘 보고 온 건지 대뜸 똥꼬 빨아주면 안 돼? 라고 하더군요. 진심 귀를 의심함. 뭘 빨아? 시바라? 제가 미쳤다고 그 더러운 곳을 빨겠어요? 당연히 개 질색하면서 싫다고 했는데 몇 달 동안 계속 자기가 진짜 깨끗하게 씻었다고 어필하고 진짜 좋다고 들었다면서 자기도 해주겠다고 계속 끈질기게. 그래서 제가 네가 먼저 빨아주면 나도 해주겠다고 했더니 헐레벌떡 해주던데 존나 별로여서 말 바꿔서 안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근데 약간 배신자다. 좀 그랬다. 네, 정정당당하지 못했다. 깨끗하게 또 씻기까지 하고 그러니까요. 지금 몇 달 동안 페어플레이가 안 된 부분은 있죠. 헤어지기 전까지 포기 못하고 종종 언급하더군요. 나 자꾸 이런 사연들을 보는데 계속 이거 아마 좀 세대가 달라서 이 또 세대 간의 벽이 느껴지네요. 맞아요. 모르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자꾸 이게 무기들아 잘 있어란가 그 노래가 생각이 나는. 이유가 몇 번째 뭔지. 여자, 몇 번째 여자. 이 옴니버스 스타일의 사연 때문인가 봐요. 약간 이제 첫 번째 놈은 개소리 내고 막 이런 사연들. 근데 그 첫 남친이시니까 물론 이것도 약간 편견이긴 한데 나이가 어렸을 거라고 추측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많이 당황하시긴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빨아달란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근데 나는 아무리 해도 그게 너무 거부감이 있어서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섹스 중간에 처음 사귄 사람인데 얘기하면 놀래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이제 이분이 이제 자기만 받고 먹튀 먹튀요. 약간 먹튀를 맞습니다. 똥꼬 먹튀 애널 먹튀 똥꼬 먹튀 똥꼬 먹튀가 더 확 와닿기는 한다. 지금 똥꼬 먹튀를 지금 하셔가지고 이 당시 애인분이 남자친구가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다음에도 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이런 판타지가 있으니까. 근데 그때 그런 얘기 하시지 않을까?
나도 해줄게. 대신에 너만 받으면 안 돼. 내가 그런 경험이 있었어서 그래. 지금 트라우마. 받았는데 그래도 안 해줄 거면 지금 솔직하게 얘기해줘. 라고 하시지 않았을까. 이분이 이때 이제 우머나이저가 있었더라면 이게 약간 혀의 느낌을 좀 더 구현하기도 하기 때문에 똥꼬에 친절히 우머나이저를 대줬으면 됐을 텐데. 근데 이제 설명서에 크게 적어놨어요. 항문에 사용하시지 말라고. 삽입을 하면 안 되고요. 겉에 되는 건 괜찮습니다. 맞아. 네. 그래서 항문에 사용하지 마세요라고 있어서 그걸 보고 너무 빵 터져가지고 절대 삽입을 하면 안 됩니다. 네. 들이밀어 보는 사람이 있구나. 있습니다. 이게 미세한 움직임이 근데 또 그 있으니까. 주의사항 그거 언제 보셨어요? 주의사항 써 있는 거 너무 좋다. 저도 몰랐어요. 그거는. 역시 그냥 우먼아이저. 할 거면 이 블랙홀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절대 안 주변을 됩니다. 주변을 자극하는 정도로 하시면 좋겠다. 항문은 정말 블랙홀 가도 같습니다. 여러분 빨아당기는 힘이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해하시면 한쪽 편할 방향으로만 것 같은데. 움직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엔 되게 놀랬다가 생각해보니까 그래 우리가 직립보행을 하는데 무슨 수로 그 배설물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겠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렇게 또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분 시리즈의 마지막 시리즈. 이거는 제목을 읽어볼까요? 제목 친구 덮밥 하고 그 옆에 이모티콘 3개를 여성으로 추정되는 분 하나랑 남성으로 추정되는 이모티콘 2개를 지금 같이 넣어주셨고요. 네. 이것도 약간 새로운 섹스 경험인데 다들 쓰리썸 해보셨나요? 젊을 적부터 다자 섹스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종류의 포르노를 종종 봤고 언젠가는 꼭 해보고 싶어 머릿속 버킷리스트에 넣어놨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꾸준히 만났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 친구 불러서 같이 해보면 어떠냐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로 오케이를 하고 남자 둘과 섹스를 하게 됐어요. 우선 결론을 말하면 상상했을 때가 더 즐겁고 맛있었습니다. 덮밥이니까요. 그죠. 여러 문제점이 있었는데 우선 섹스에 집중하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그치. 네, 신경 써야 할 게 2개나 있으니까 제가 즐기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A가 좋아할 때 B가 너무 뻘쭘해 보이고 제가 B에 뭔가를 도와준다고 하면 제가 너무 바쁘고 제 상상에서는 2명 다 고추가 죽지 않거나 죽더라도 바로 서서 2-3번은 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한 번 가면 바로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싱겁고 빨리 끝났어요. 끝나고 약간 현타움. 끝나고 그 땀 식으면서 머리도 차갑게 식더군요. 3명이라 다시 쓰려고 계속 기다려야 되고 정말 현실적인. 갑자기 이제 어떤 그런 외국 호스텔의 풍경. 그런 샤워 도구 이렇게 끌어 기다리는 느낌. 비흡연자인데도 담배가 너무 피우고 싶었어요. 끝입니다. 참고로 제가 풀었던 썰에 나온 사람들은 내 외국인이 섞여 있습니다. 수위 조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우선 썼는데 괜찮았기를 바라요. 몇 개는 제가 친한 친구들한테도 도저히 말할 수가 없는 얘기들이라 익명성을 위해 부랴부랴 안 쓰는 네이버 이메일까지 켜서 보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다들 행복하세요. 해주셨습니다. 귀여워. 네. 와, 이 친구 덮밥이라는 제목이 근데 약간 이분이 이게 뭔가 A가 할 때 B가 뻘쭘해하고 이게 소외 당하면 안 되고 셋이 하고 그렇지만 맞아. 약간 다자 섹스에 대한 관심은 있었는데 이분은 좀 약간 이 하나의 사람의 좀 뭐가 많은 몸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맞아. 약간 이렇게 뭐 몸 하나에 팔 4개에 성기 2개 약간 이런 그 천수가는 손이 많고 그런 느낌으로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판타지나 성적인 패티시라는 게 진짜 다양한 거다. 각자의 세계에서 각자가 정당하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이분 본인은 젊을 때부터 다자 섹스에 관심이 많아서 포르노 종종 보고 버킷리스트에 이제 넣어 놓으셨지만 똥꼬 빨아주면 안 되는 그 새끼는 이런 걸 왜 좋아할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떤 그 모두가 개인의 그 취향인 10개의 거죠. 몸 10개의 오르가즘처럼 맞아요. 10개의 몸이 있으면 이제 패티시도 10개다. 그럼요. 네네.
근데 실제로 그 성적 판타지에 관한 연구 자료도 보면 재밌는 게 진짜 많거든요. 사람들이 하루에 몇 번 정도 섹스 생각을 하는가, 뭐 사람들이 섹스에 대한 판타지를 어떻게 가지는가 할 때 진짜 저희가 상상력을 잘 발휘해서 하면 다양한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 하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상상력이 풍부하고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해보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 판타지에서. 근데 어쨌든 그 판타지와 현실의 경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앞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잘 얘기해 주셨던 어떤 동의나 안전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내 스스로가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느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자기의 결정인 거지, 어떤 이런 건 안 되니까, 이런 거는 이상하다고 했으니까 하는 기준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뭔가 이번에 청취자분들의 다양한 이런 패티시를 알게 돼가지고 항상 느꼈던 게, 우리는 이제 외향인인지 내향인인지도 알고 집밥 뭐 해 먹는지도 알고 최애가 누군지도 알고 방광 네. 사이즈도 알고 있는데 이제 섹스 이런 것까지 알게 됐기 때문에 그쵸.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냥 가족입니다. 지금 방광에서 똥꼬까지. 근데 이 와중에 지금 2시간 됐는데 화장실 안 가도 돼요? 아, 저 괜찮습니다. 웬일이야? 네, 오늘 한번 달려보는 것으로. 왜냐면 저희가 소방관 시리즈 할 때 사연을 좀 못 읽어가지고 너무 미안했지. 좀 많이 아쉬웠거든요. 근데 네. 오늘 좀 사연이 많으니까 모르겠어요. 이거 혼세님께서 일단 저희가 읽고 혼세님께서 이거를 좀 하나의 이제 긴 방송이 될지 2개가 나눠질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한번 읽어봅시다. 다음 사연은 자위머신님께서 보내주신 자위머신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섹스에 대한 탐구심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야한 얘기를 좋아하고 야한 글을 찾아보는 걸 좋아했어요. 특히 야한 얘기를 할 때면 뭔가 여자들은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내가 남다르게 한다는 특이점이 오는 지점도 있었어요. 그래서 입으로 털고 다니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헤헤. 귀여워. 특히 섹스나 오르가즘에 대한 에로틱한 얘기를 하는 걸 좋아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연애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입을 잘 터는 것처럼 제 섹스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말로는 5만 개의 오르가즘을 느끼는데 실제는 서툴고 어색한 거 있잖아요. 왜 흔히들 여성의 오르가즘에 대해선 굉장한 말들이 있잖아요. 특히 G스팟이니 멀티 오르가즘이니 하면서 여성의 오르가즘을 신화화한달까? 남성은 사정하면 곧바로 오르가즘인데 여성의 오르가즘은 다양한 방식이 있는 것 같았어요. 등이 휘어질 것 같은 오르가즘, 몸을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뒤흔드는 오르가즘, 둘이 한꺼번에 도달하는 오르가즘 등. 여성의 오르가즘은 남성과 다르게 웬만해선 도달할 수 없는 경지 같았어요. 여성을 오르가즘에 도달시키는 정력 있는 남성의 공식에 맞는 신화인 걸까요? 그렇지만 제 20대는 그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은 오르가즘에 도달하고 싶은 마음에 더 섹스 이야기와 행위에 몰두했습니다. 공부를 싫어하는 저였지만 아동용 도서에서부터 청소년 도서까지 섹스에 대한 책은 가리지 않고 읽었습니다. 약간 쉐리언이 그러니까 저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자의 경우는 자위를 하면서 자신의 몸을 아는 게 먼저라고 해서 야심차게 자위도 했어요. 손을 깨끗이 씻은 다음 제 클리토리스를 만지고 손가락을 질에 넣어보기도 하고 기구를 사용하기도 했어요. 간질거리고 기분이 좋아졌고 쿠션을 이용해서 클리토리스를 압박한 다음 골반을 움직이며 나만의 오르가즘을 느끼기도 했어요. 이거 괜찮은데? 쿠션 쓰는 거 괜찮네요. 이거 의외로 많아요. 되게 빵빵한 쿠션 있잖아요. 네. 잘 죽는 쿠션 말고. 뭐든 잘 죽으면 안 됩니다. 그쵸. 최고. 일단 살고 봐야 된다. 그쵸. 살고 봐야 된다. 그렇지만 등이 휘는 이거 디스크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닐지. 잡지나 몇몇 남성들이 얘기했던 오르가즘을 느끼는 건 요원했어요. 그러니까 그 오르가즘을 느끼기 위해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렇게 비장할 일일지 모르겠지만 질펀한 섹스를 해야 하는데 사실상 그런 섹스를 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웠어요. 우선 피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서로 간에 합의가 돼야 되고, 섹스를 할 상대가 질염이나 성병 등을 함께 예방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상대여야겠죠. 사전에 세부적인 사항들을 합의해서 지킬 수 있는 상대이기도 해야 하고요. 간신히 그런 고비를 넘겨도 몰입을 하기까지는 여러 난관이 있습니다. 특히 사전에 콘돔에 대해 얘기를 꺼내면 난감해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가 썼나요? 자신을 못 믿냐는 소리부터 고무장갑 끼고 하는 것 같다, 고무장갑 끼고 코딱지를 팔 수 있느냐는 비유까지. 하지만 고무장갑을 끼는 데는 이유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코딱지야? 그럼요. 그렇다 보니 그런 남성들을 설득하고 사전에 합의를 보고 그렇게까지 실천을 하는 과정에서 섹스 전 에너지를 다 쓰는 바람에 정작 섹스할 때는 잘 집중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은은하고 익숙한 저만의 오르가즘을 느끼는 자위가 좋았어요. 자위 라이프로 사는데 큰 지장은 없었죠. 굳이 하나 꼽자면 제 현실에 없는 유니콘 같은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었지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섹스를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러다 그 상대를 만났습니다. 두둔. 넷플릭스 느낌으로. 제가 비욘세를 듣다 동남이 두남이처럼 정가머리 애칭을 듣고 빵 터진지라 이 사람은 피임을 적극적으로 하는 피남이. 여러분 모두가 피남이가 되어야 합니다. 네. 피남이, 생남이 등의 애칭이 떠올랐는데요. 아무래도 저의 첫 상대가 있는 오르가즘 상대니 오남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마 이분은 네. 글을 쓴 거라서 오남이 이렇게 했는데 네네. 저희가 읽다 보니까 네. 생각나는 이제 동명의 여성 그 희극인 분이 계셔가지고 이분의 어떤 실수는 아닌 것 같고 네. 이분은 이제 글로 적다 보니까 그런 거고 근데 저희가 읽다 보니까 캐치를 해서 네. 생남이로 바꾸겠습니다. 피남이도 괜찮은데요. 생남이로 네. 한번 바꿔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생남이랑은 채팅 앱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깔끔한 인상에 다정한 말투가 마음에 들어서 몇 차례 만나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언젠가 할 수 있을 섹스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는데 생남이의 대답은 제 기대치를 한참 웃돌았습니다. 생남이는 나랑 섹스를 하게 된다면 피임은 어떻게 할 거야? 이 생남이님의 대답을 언니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자위머 씨는 어떤 피임을 하고 있어? 피임기구나 약을 먹는 게 아니면 콘돔을 껴야지. 나는 내가 상대방 위에서 삽입과 상관없이 클리토리스 마찰만으로 오르가즘에 도달하거든? 그렇게 끝이 나도 괜찮아? 물론. 네가 좋으면 나도 좋지. 이렇게 훈훈할 일인지. 세상에.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해도 좋아. 와. 이 사람 유니콘 아닌가요? 피임은 당연히 콘돔이고 저보다 위생관념이 뛰어난 상대. 피임에 나보다 적극적이고 제가 원하던 체위와 느낌을 온전히 들어주고 함께 실천하는 상대. 섹스할 때 여전히 좀 쑥스럽고 어색했던 저를 열어젖힐 수 있는 상대였죠.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소거되니 자신 있게 저와 상대를 탐색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몇 번에 걸친 섹스에서 은은하고 좋은 느낌을 몇 차례 받았던 즈음이었습니다. 서로 부드럽게 키스를 하고 애무를 했습니다. 공기도 습도도 적당했던 날이었습니다. 침대 시트가 둘의 무게로 사각거리고 둘의 호흡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잠시 방에 들어갔다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다. 제가 다 읽다가 들고 한번 갔다 오세요. 저기 넥스트 들고 갔다 오세요. 저는 이전에 섹스에서 삽입 섹스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상대가 원하니까 하긴 하는데 애액도 금세 마르고 좋은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생남이랑은 몸이며 정신이 충분히 자극되니까 생남이가 뜸을 들이며 삽입을 할 때 옆으로 하고 뒤로 할 때 다른 자극이 느껴지더라고요. 질은 분명히 신경세포가 없다고 했는데 질의 어떤 부분들이 질을 둘러싼 기관들이 일제히 생남이를 빨아들이는 느낌이랄까? 생남이의 리듬에 맞춰 몸을 움직이고 함께 흥분하면서 저는 자위하면서 제가 느끼는 방식이 아니라 조금 색다른 오르가즘을 느꼈습니다. 그건 등이 휘고 몸이 사정없이 떨리는 오르가즘은 아니었지만 상대랑 호흡을 맞추고 상대의 찡그린 얼굴에 더할 나위 없는 사랑을 느끼는 오르가즘이었습니다. 끝! 비욘세님, 혜영 언니, 제 맘대로 같이 이 코너를 진행할 분을 섭외했다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지 올라갔을 때부터 뭐든 쓰고 싶어서 부릉부릉 하다가 웃겨야 한다. 기가 막혀야 한다. 에서 부담이 돼 머릿속에 뱅뱅 도는 것들이 글로 나오지 않아 연휴를 연휴같이 보내지 못했어요. 이번에 황금 연휴였는데 심지어 길었는데 저랑 성향이 비슷한 분 같아요. 마음고생을 하시느라고. 그치만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돼서 무척 기뻐요. 비욘세의 내가 망쳐버린 연애설도 언제가 꼭 보내고 싶어요. 앞으로도 올더 싱글레이디 싱글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100년 만년 지속되길 기원합니다. 이쯤에서 오늘의 세 줄 요약. 안전한 섹스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섹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몰입. 생남이랑은 아직도 잘 만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이렇게 팀워크가 중요한 겁니다. 다 파트너십입니다. 이게. 의리로 가는 겁니다. 섹스를 하고 나면 하이파이브가 하고 싶어질 만큼 팀워크를 발휘하세요, 여러분. 맞습니다. 네.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약간 이 전개가 되어가는 과정 있죠. 네. 그러니까 뭔가 이거 진짜 내가 섹스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고 막 이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약간 그런 게 신화적인 게 아닐까 하면서 섹스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근데 막상 상대와 섹스를 하려니 그런 나의 안전이 걱정이 되고 왜냐면 이분은 공부도 많이 하고 어느 정도 지금 필요한 부분을 꼭 지키고 싶어 했는데 네. 그 단순한 일들이 안 되다가 이렇게 유니콘을 만나서 침대가 사각거리는 그런 이분이 그런 글을 많이 이불이 읽으시다더니. 사각거리는 침대가 아니죠. 이불이 사각거리는 이런 섹스를 즐기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세 줄 요약까지 깔끔합니다. 정말 사연이 깔끔하네요. 너무 재밌고 상대방과 삽입 상관없이 클리토리스 마찰만 오르가즘 도달하거든 이게 그렇게 끝나도 되냐 이런 질문들을 몇 개를 저희가 그냥 만들어봐도 좋겠네요. 왜 아까 우리가 좋다. 상대방을 좀 스캔해보자 했잖아요. 네네네네네. 그 스캔할 때 어느 정도 얘기까지 되면 요 정도까지는 한번 물어보면 좋겠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맞아. 특히 이제 약간 성적인 얘기가 갔을 때 콘돔 이런 거 물어보는 거는 너무나 중요하고 근데 실제로 섹스를 뭐 하고 싶어 하는 감정과 그 섹스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감정 이런 거를 어떤 학자 중에 그게 이제 그 브레이크와 엑셀로 표현을 하는 그런 맞아요. 연구가 있는데 그런 성에 대해서 내가 막 브레이크가 단단하게 걸려 있는 여성분들이 많은 경우에 지금 여기에서 엄청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임신에 대한 걱정, 성병에 대한 걱정, 그리고 안전한 환경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것들.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나 성적으로 부정적인 생각, 뭐 어떤 내가 성에 대해서 닫혀있는 마음 이런 것도 영향을 받긴 하지만 네. 그 모든 것들이 영향을 많이 받아서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 약간 기질하고도 비슷해서 쉽게 바뀌진 않는데 근데 그 브레이크를 어쨌든 해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건 당연히 브레이크 요인들을 해결할 솔루션을 찾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연들을 보면서 남성분들이 콘돔을 끼고 섹스를 할 것이냐 콘돔을 안 끼고 섹스를 아예 안 할 것이냐를 맞아.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무장갑 코딱지 얘기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코딱지냐고요. 그리고 그게 너무 비유가 네, 그렇잖아. 고무장갑을 왜 끼는데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손을 세제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하게 오랫동안 씻어던 내 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고무장갑을 끼는 건데 고무장갑에나 비교를 하고 있으니 그래서 그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주 간단한 진짜 일입니다. 간단하네요. 근데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어 이렇게 징징대면 안 어쩔 되는. 수 없죠. 그리고 스스로의 몸에 걱정이 많이 없는 게 좀 신기해요. 네. 그게 자기 몸을 지키는 거이기도 네. 한 건데 그래서 임신 주기나 이런 거랑 사실 상관이 없잖아요. 뭐 성병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나와 섹스를 할 상대 이런 사람들하고 서로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이유에서 기싸움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 이 비욘세 청취자분들이 똑쟁이들이 많아서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기분이 좋네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그 수능 강의에서 피임 알려주셨던 선생님처럼 당장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해도 왜냐면 아마 들으시면서 아 부럽다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알면서도 못할 것 같은데 라고 느끼시지만 어느 순간 말할 용기가 났을 때 그때 이런 지식을 담아두고 있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사연을 듣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정말 내가 안전하게 섹스를 하기 위해서 비장하게 준비를 오랜 기간 동안 해온 분도 있을 테고 또 어떤 감정적으로 강력한 이끌림에 따라 뭐 안전장치 없이 내가 성 경험을 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불안감을 느껴본 분도 있을 거고 그 뭐 다 괜찮습니다. 이미 맞아.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내 성적 즐거움을 주체적으로 나를 안전하게 지키면서 해 나갈 것인가 그런 것들이 더 오히려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런 사연들을 통해서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공감을 했다면 이제 스스로 앞으로의 내 그 성생활을 잘 디자인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지금 많이 들고 있어요. 맞아요. 많은 분들한테 도움될 것 같아서 네. 보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진짜 이분도 감사해요. 퓨어젤 비건은 다 보내드릴게요. 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는 시카고 게이퀸 님께서 사연을 주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예전에 한번
연락을 주셨던 적이 음. 있었는데 미국 시카고에 살고 계시는 30대 중반의 한줌단이다 해서 어. 같은 아이디로 한번 보내신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때 이제 얘기하셨던 게 닉네임을 게이퀸이라고 한 이유는 스트레이트, 그러니까 이성애자 남성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친구들이 죄다 게이인 건 물론이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어딜 가든 게이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제 레즈비언 친구가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네, 이 퀴어의 기운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레즈비언 친구에게 하사받은 이름을 또 이번에 같은 이름으로 보내주셨어요. 시카고 네. 게이퀸님 사연입니다. 혼세님 안녕하세요. 저는 전에 한번 근황을 보낸 적이 있는 시카고 게이퀸입니다. 그때 혼세님께서 읽어주셔서 너무 황송했고 다음엔 본인 얘기만 하지 말고 시카고 근황도 좀 알려달라고 하셔서 아차 하며 반성했습니다. 하지만 시카고 근황은 다음번에 쓰도록 하죠. 오늘은 섹스 얘기해야 하니까. 저는 지금은 아주 조신한 미국 남자와 남자는 조신해야죠. 결혼하여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 30대 중반 기혼 한줌단이지만 결혼 전 제 별명은 연애인. 연예인 아니고 연애인이 네. 아닙니다. 이었습니다. 그만큼 이런 섹스 저런 섹스 이런 놈 저런 년이랑 다 해봤지만 이분이 이제 그때 저희한테 사연 주실 때도 네.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범성애자, 팬섹슈얼이라고 스스로를 정의한다고 얘기해 주셨었거든요. 네. 다 해봤지만 그중에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 섹스는 지금 남편을 만나기 전 잠깐 만났던 이 얘기는 나중에 조진연애 열어주시면 썰풀겠습니다. 조진연의 사연이 쌓이고 있어요. 오늘만 두 분이나 네. 얘기를 하셨고 구남친과의 섹스인데요. 섹스 자체 때문이 아니라 장소와 상황 때문에 평생 잊을 수 없는 섹스입니다. 딴 말이지만 남편이 외국인이면 좋은 게 한국말로 이렇게 아무 말이나 다 하고 다녀도 걱정이 없기 때문이죠. 하하. 여튼 때는 2년 전쯤 어느 여름 당시 현 남편과 연애를 하다 잠시 헤어졌을 때 이 사람을 잠깐 만났더랬죠.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저는 구남친과 파리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 구남친은 딱히 성숙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나름 노력을 많이 하고 모험심이 강한 유태인 남자였습니다. 네, 다시 말하지만 제가 조진연애입니다. 구남친은 섹스에 있어서도 모험심이 아주 많은 스타일이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뭐 야외에서도 해보고 해변에서도 야외 해보고 많이 나온다. 호숫가에서도 해보고 산속에서도 해보고 그랬지만 그건 뭐 재밌었다 정도였고 하이라이트는 파리 여행 때 갔던 소위 섹스 클럽이었습니다. 네, 프랑스에서는 이게 합법입니다. 구남친이 조심스레 제안을 했고 저도 뭐든 위험한 것만 아니라면 다 해보는 스타일이라 흔쾌히 가자고 했습니다.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제가 갔던 두 군데 섹스 클럽 공식적으로는 어덜트 엔터테인먼트 클럽이라고 부르네요. 예, 링크도 아래에 남깁니다. 둘 다 합법적인 섹스 클럽이었고 처음 간 곳은 아주 업스케일의 고급진 곳, 두 번째로 갔던 곳은 좀 더 캐주얼한 곳이었습니다. 여튼 그런 분위기 차이 빼고는 둘 다 비슷하니 후기는 합쳐서 쓰겠습니다. 이런 거 너무 재밌다. 흥미롭네요. 우선 둘 다 복장 제한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드레스업을 해야 하고 여성분들은 꼭 하이힐을 신으라고 합니다. 괄호 열고 시발 존나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만 늘 느끼는 거지만 프랑스는 생각보다 전혀 피시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이힐을 안 신고 갔더니 발 사이즈 물어보고 빌려주더군요. 이게 이럴 일이야? 볼링장이야 뭐야. 섹스클럽이라고 하지만 이곳들은 기본적으로 동행 파트너끼리 와서 섹스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즉 와서 모르는 사람과 난교 파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온 파트너와 연인이든 아니든 섹스를 하되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섹스를 하는 것을 보며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입장은 기본이 커플 단위입니다. 입장료는 한 커플당 100유로였습니다. 제한적으로 싱글 손님도 봤는데 정말 재밌는 건 남자 혼자면 입장료가 2배이고 여자 혼자면 입장료가 절반입니다. 이유는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래야 관리가 되니까요. 들어가면 우선 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커플당 2잔의 무료 음료가 제공되고 그 다음은 유료입니다. 그리고 그 바에서 이어지는 여러 개의 방들에 중세시대에 나오는 스타일의 소파, 침대 등이 있고 콘돔과 티슈가 구석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바 공간에서 술을 마실 수 있고 옆에 방들로 가면 사람들이 섹스를 하고 있습니다. 조명이나 가구 분위기가 마치 아이즈 와이드 샷의 집단 섹스씬을 연상시킵니다. 다들 화려한 복장, 액세서리를 하고 섹스를 하고 있고 그중엔 가면을 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남들이 섹스하는 것을 그렇게 실제로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야하고 흥분된다기보단 뭐랄까 영화 보는 느낌이 나더군요. 오히려 너무 비현실적이면 이제 아까 관객과 공연자 그렇죠. 조명과 분위기를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두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잘자리를 찾아 섹스를 하면 됩니다. 크크크.
드물게 쓰리썸, 포썸도 한다던데 그냥 보통 커플이 와서 섹스하고 갑니다. 쓰리썸이나 포썸은 확실히 동의하에 하는 것을 규칙으로 하고 있고 상대 커플이 눈짓을 줬을 때 같이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면 동의하는 것이라더군요. 아, 이것도 이제 들어갈 때 알려주나 보다. 네. 저는 가기 전에 구남친과 섹스는 우리끼리만 하고 가벼운 키스나 터치는 다른 사람들과도 해도 된다고 동의하고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갔던 곳에서는 저희는 이미 섹스를 하고 있던 한 커플 옆에서 했습니다. 따로 또 같이 랄까요? 하는 중에 옆 커플 남자가 제 다리를 쓰다듬었는데 굉장히 새로운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 좀 더 캐주얼한 클럽에서는 여러 커플들과 같은 방에서 서서 기둥에 기대어 섹스를 했고 저희가 섹스를 하는 도중 어떤 아름다운 여성분이 제게 추파를 던지셔서 저는 그분과 잠시 키스를 하기도 했습니다. 구남친이 제 뒤에서 열심히 섹스를 하는 와중에 저는 그 여성분과 아주 로맨틱한 키스를 나눴던 이 섹스는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남들이 섹스를 하는 것을 보는 것도 참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섹스에 대한 색다른 경험은 해보고 싶지만 여러 위험은 감수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파트너와 그 생각을 공유하시는 분들은 충분한 대화 후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경험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굳이 섹스클럽에 다시 가기 위해 파리를 가지는 않겠지만 다음에 다시 파리 갈 일이 생기면 지금 남편과 가볼 생각이고요. 남편이랑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구남친과 같다는 말은 안 함. 아무튼 건강하고 즐거운 섹스 하시고요. 사랑해요 다들. 끝. 마무리 이렇게 해도 되는 거 맞죠? 하면서 당연히 되죠. 섹스클럽 링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업스케일은 레 샹델 이라고 불어로는 읽을 것 같아요. LESCHANDELLES. 여기가 약간 업스케일, 약간 좀 고급진 느낌. 네. 그리고 르 마스크, LEMASK. 여기가 이제 캐주얼한 느낌이었다 해서 링크를 보내주셔가지고 즐겁게 구경 잘했고. 아니 이게 링크까지 있고 이런 게 되게 재밌네요. 열정이 아주 다들 열정이 굉장하시다. 정말 되게 색다른 성적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만족을 했다 하는 분들의 사연에 되게 비슷하게 어떤 동의와 맞아. 대화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우리가 섹스를 말로 하는 것, 섹스에 대한 합의를 보는 것, 그 어떤 서로 간의 접점을 찾는 것 이런 게 되게 어색한 문화권에서 살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이제 그 외국분들과 경험을 한 경우도 있지만 네. 아까처럼 그 한국인 커플 중에도 그런 경우도 있고 실제로 저희를 찾아주시는 고객들 중에도 나이가 있는 중년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커플분들이 필요한 걸 찾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걸 보니 어쨌든 우리는 좋은 예시를 가지고 배우자. 맞아요. 안 좋은 게 디폴트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이번 특집 사연들이 다 되게 좋았던 게 존중이랑 안전 없이는 아무도 모험할 수 없다는 거를 되게 많이 알려주신 사연들이 많아서 보통 그냥 야 이거 해봐 되게 좋대 재밌대 근데 아까 언니가 얘기했던 섹스라는 게 엑셀러레이터가 있어가지고 밟아야 나가는 게 있지만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에 해당하는 게 뭐 야한 속옷이라든지 뭐 어떤 영화를 본다거나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 브레이크를 어떻게 안 하면 뭘 해도 안 된다라는 거를 모든 사연에서 좀 여실히 보내줘가지고 굉장히 너무 존경스러운 분들이다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재밌어요 진짜. 이렇게 다양한 그리고 이 사연들이 이제 어쨌든 어떤 사람이 상상을 해서 쓴 게 아니라 그 비욘세 청취자들이 직접 이런 경험해본 걸 공유하고 거기서 느꼈던 부분이나 이런 것까지 가져오고 또 어떤 분은 지금 현재도 사귀고 있는 분과의 얘기고 이러니까 좀 약간 희망적이 되는 그래서 너무 재밌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지난 방송에서 룸메이트님께서 장원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편집해서 드러내기는 했는데 협의하는 동안에 이거 어떻게 고르냐 난리가 나가지고 일단 저희가 그러면은 협찬사랑 얘기를 다시 한번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방법을 좀 찾아보자라고 해가지고 한 분한테 더 드리고 대신 저는 편성을 하나를 더 하고 이렇게 해보자라고 딜을 했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걸 듣고 계신다고 하면은 저희가 딜을 성공해서 그린쉘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한 분을 네. 드디어 더 장원을 드릴 수 있게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은 지금 2번째 에피소드까지 다 들으신 거잖아요. 네. 저희는 하루에 다 녹음했어요. 그거를. 와. 전부 다 읽었어요. 여러분 사연을 반반 이렇게 하셨겠지만 네. 오늘 저의 정말 방광을 갈아 넣어서 장난 아닙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20분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번 회차의 장원 어느 분한테 드릴까요? 색춘무늬의 장원. 옛날 옛적 성에 대해 호기심 가득한 여성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자신의 욕망을 탐구하는 것이 즐겁게만 느껴졌죠. 그 기쁨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피우다가 탄생했어요. 아직 오르가즘이 뭔지 잘 모르겠다고요? 바닐라같이 평범한 섹스의 변화가 필요한가요? 당신이 이제 막 성에 눈을 뜬 초보 탐험가든 경험 많은 노련한 탐험가든 그 성적 잠재력을 깨우는 여정에 피우다가 함께할게요. 다양성과 안전을 고려해 꼼꼼하게 고른 성생활 용품이 궁금하다면 온라인 쇼핑몰 piod.com 유익한 성생활 정보 무료 구독은 피우다 레터를 검색해주세요. 비욘세 청취자의 오르가즘익한 라이프를 위해 회원가입 시 추천인의 영어로 비욘세를 입력하면 현금 같은 적립금을 2배로 드립니다. 기술과 감각의 조화가 어우러진 색다른 즐거움의 세계. 지금 피오다에서 시작하세요. 비욘세 팟캐스트를 가장 빠르고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비욘세닷컴입니다. 비욘세 티셔츠, 공식 맥주잔 같은 공식 굿즈부터 책 미루리라 오늘 헤어졌다 난 슬플 땐 봉춤을 춰도 묶음 배송으로 함께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비욘세와 함께 홍보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음원 광고, 브랜디드 콘텐츠 혹은 그 밖의 새로운 제휴 아이디어도 비욘세닷컴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음에 든 에피소드가 있으셨다면 1,000원부터 자유롭게 셀프 청취료로 응원해주세요. 팟캐스트 비욘세를 건강하게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2024년을 맞아 더 쓰기 편리해진 사연 보내기 게시판을 통해 각종 사연과 여러분의 근황도 언제나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오늘도 더불어 혼자 살아요. 저희가 선정한 장원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째 에피소드 장원은 네. 자위머씨님.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동시에 부르지 않고 네. 상위에서 뽑았습니다. 맞아요. 너무 축하드려요.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네. 그럼 또 심사평 해주셔야죠. 제가 또 심사평 제가 정말 살면서 이렇게 색춘문예 심사평을 하게 될지 정말 몰랐는데요. 자, 오늘 이제 신세계를 열어 젖혀라고 또 이렇게 또 강력한 제목으로 글을 써주셨던 네. 오늘 자이머시님 어렸을 때부터 혼자 내가 공부하는 것도 싫어하지만 이렇게 뭐 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그리고 내 나름의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지 않았던 사람들과 굳이 섹스보다 자위를 열심히 하다가 또 그 기준에 맞아 떨어지는 사람을 만나서 즐거운 성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이 얘기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기운이 드는 얘기를 좀 뽑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는 누군가에게 어떤 것도 강요를 하면 안 되지만 두려움 때문에 뭔가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지쳐서 뭔가를 포기하거나 그런 게 되게 아쉽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의할 때는 주의하고 아닌 건 아니기 때문에 지킬 건 지키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했던 뭔가를 아예 포기하진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맞아. 그래서 지금 당장 너가 콘돔 끼기 싫으니까 너랑 섹스를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섹스를 포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너 혼자 너무 이기적인 섹스만 해서 내가 너랑 앞으로 섹스를 안 할 건데 그렇다고 해서 같이 하는 즐거운 섹스를 포기하는 게 아니고 약간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 얘기가 좀 훈훈한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요. 네. 이 사연이 사실 어떤 분들은 섹스 에피소드에 가기까지가 네. 너무 길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성애자 여성으로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뒤에 얘기를 할 수 있는 네. 게 너무 당연하다고 느껴요. 그쵸. 이 어떤 이 사연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진짜 평을 하는 것도 너무 재수가 없는데 어떤 찬양의 차원에서 진짜 얘기하는 건데 이 분량의 배분 자체가 이성애자 여성이 남성과 섹스를 할 때에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문제점, 네. 정서적인 어려움 이런 거를 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저도 공감돼요. 네, 그러니까 바로 본 게임으로 가서 너 어떤 거 좋아해? 패티시가 뭐야? 어떤 체위로 할까를 하기보다 스스로 안전할 수 없고 존중받지 못할까봐 그리고 오히려 그럴 수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마음이 금방 열리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되게 공감할 수밖에 없는 네. 얘기여가지고 어떤 큰 울림이 있었다. 네. 요거는. 네, 그래가지고 정했습니다. 근데 진짜 그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한테 제가 저번 회차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다시 한번 다들 너무너무 고맙다고 꼭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항상 이렇게 방송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는 사연인데 네. 더군다나 사연이 이렇게 딥하고 재밌으면 저희는 진짜 너무 감사하죠. 맞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신개념 우머나이저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바이브레이터를 이제 잊어도 된다 싶을 만큼 그죠. 훌륭한 30만 원 상당의 우머나이저 넥스트를 보내드릴 거고요. 장원이 아닌 분들한테도 퓨어젤 네. 비건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그린쉘프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희도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섹스를 얘기하고 섹스 토이를 얘기하고 성교육을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 조금 각자의 영역도 있지만 맞아요. 같이 가야 될 때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방송을 하면서 처음에 저희가 이제 우머나이저 뭐 피우더 홍보하고 아마 음원 광고 넣고 이러면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싶어서 나왔지만 네. 결국에는 이 사연에서도 많이 말해주듯이 사람들이 성에 대해서 열려 있고 네. 성을 재미있게 생각하고 네. 그리고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싶으면 저희를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어떤 광고 차원이 아니라 되게 또 의미가 있고 재미있고 그런 방송이었던 것 같아서 모든 순간순간은 너무 즐겼던 것 같아요. 이번에. 그리고 한 가지 좀 사과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부적절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연을 이제 검토하고 읽는 중간에 네. 솔직히 몇 번 한 적 있다. 이거 우머나이저 넥스트로. 그렇죠. 너무 묘사가 너무 자세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어느 시점에서 얘기하려고 했다가 네. 너무 그 사연 뒤에 얘기하면 너무 죄송한 그쵸, 마음이 그쵸. 드는 내가 청취자를 성적으로 대상화하다니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양심상 좀 고백 타임. 네. 근데 사실 이거는 맥주 에피소드 저희가 하도 네. 맥주를 좋아해서 맨날 맥주 얘기할 네. 때 맥주 얘기할 때 나도 한 잔 먹었다 라고 하시는 거랑 네. 비슷한 선상에서 봐야 된다. 맞아요. 나도 좀 억울한 면이 있어요. 이렇게 적어서 보냈는데 이거 뭐 어떻게 옆에 안 하냐고. 30만 원짜리 이것도 지금 같이 공짜로 있는데. 받고 이런 와중에 안 쓴 바보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잠시만 하고 이렇게 멈췄던 적이 있어요. 미안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죄송하고 이런 진행자여서 미안합니다. 네. 근데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만 깨끗한 척하니까 너무 양심이 찔려가지고 양심적이다 그래도 우리는. 네. 그렇죠. 그 이제 나중에 댓글 달리는 거야. 선생님 저도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저도 여기저기서 사실은 저도 뭔가 모두의 참여로 이어지는 이게 약간 그런 건가? 집단 자위. 그렇지 집단 자위. 아까 그 룸메이트 얘기 보내주신 네. 사연자분이 그 얘기했잖아요. 처음엔 관객으로 시작했는데 그렇죠. 출연자가 되는 참여자가 경우가 되는. 있다. 이 뭔가 오늘 정말 주옥 같은
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음. 성적인 긴장감을 끌어올릴 때 음. 그 정서적인 긴장감을 끌어올리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네. 그게 정말 생각보다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글로 해결하기도 하고 음. 컨텐츠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허구의 어떤 얘기를 볼 수도 있고. 근데 저도 막 예전에 그 파트너랑 관계할 때 야한 책을 그렇게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맨날 읽어달라고 이제 저희 침대 밑에 항상 에로티카 같은 네. 그런 책들이 있고 막 온갖 이렇게 그 사람들이 정말 더티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소설이 써 있는 그 책이 있어서 그거를 막 읽어주는데 가끔씩 이제 그걸 읽다가 섹스로 이어지지 않고 배가 고프거나 뭐 이래서 출출해서 밥을 먹거나 이럴 때 갑자기 그 주제에 대해서 야하게 막 해요. 배우자가. 밥 먹다 그러면서 밥상머리에서 Look at this noodle 이런 거 있잖아. 이 국수 좀 봐라. 그러면서 저한테 씩 웃으면서 난 뭐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 약간 그런 것들이 네. 저도 생각해보면 처음엔 굉장히 어색했었거든요. 근데 많이 하면 익숙해지고 재미있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호기심이 있고 네. 상황이 된다면 한계를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저는 그냥 전체적으로 이번에 굉장한 아이템이 발견됐다.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색춘무늬를 해보자고 했던 네. 거는 자꾸 광고 같은 느낌이지만 그냥 이거는 네. 여기까지 오기의 여정을 얘기하는 건데 네. 좀 차원이 다른 제품, 뭔가 네. 신세계 이런 느낌을 받았어서 그걸로 제안을 네. 드렸었던 건데 사실 이런 사연을 기대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냥 특이한 얘기, 통통 튀는 네, 얘기가 네.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결국은 어떤 굉장한 여성서사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굉장한 아이템을 발견한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망한 연애 올림피아드에 이어서 뭔가 색춘무늬라는 어떤 게 발굴된 게 아닌가. 레귤러하게 가도 좋겠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린실프도 연락 주시고. 지금 저희가 우머나이저 팝업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해요. 왜냐면 너무나도 초기 단계라 가지고 그 우머나이저 피우다 매장이 될 공간에서 우머나이저 팝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오늘 광고도 보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듣고 직접 와서 이걸 손으로도 만져보고 막 궁금하고 직접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다면 손으로요, 여러분. 네네네. 클리해도 되는 거 아니고요. 바지네이식으로 네. 굉장히 경범죄에 해당하는. 네. 그렇다면은 좀 나중에 피우다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공지를 할 예정이라서 조금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방금 혜영 언니가 설명한 서프라이즈 팝업은 7월 중에 있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피우다 인스타그램에서 새 소식을 기다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혼세.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